네, 기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한독수 내란 완전청산, 민주평등 공공성을 위한 사회대기업 그리고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위한 전국교수 연구자 2059명 제3차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를 맡고 있는 저는 윤석열 내란 세력 완전청산 제7공화국 수립을 위한 전국교수 연구자 연대의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한신대학교의 송주명입니다. 근데 오늘 기자회견을 하게 된 간략한 취지를 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4일 오전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헌법 파괴자 내란 속의 윤석열을 파면하였습니다. 그런데 4월 8일 날 한독수 권한대행이 윤석열의 추정 세력이자 내란의 협조자 이완규 법제처장, 반민족 판결로 악명이 높은 함상훈 부장판사를 새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하였습니다. 작년 말 특검법과 국회 지명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이래 두 번째 한독수의 내란이라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는 윤석열 내란 세력과 일종의 소통 속에서 진행되는 헌정체제에 대한 민주파괴적인 내란 세력의 알박기이며 자신의 정치 참여를 포함한 내란 세력의 재집권 음모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는 또 다른 내란이고 윤석열과 한독수가 내란 동일체임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탄핵 이후 전개되는 내란 세력의 음모를 바라보면서 전국의 교수 연구자들이 다시 의지를 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윤석열 한독수 내란 세력을 완전히 척결하고 새로운 민주공화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사회대개혁의 이정표를 밝히는 전국교수 연구자들의 제3차 선언을 이렇게 하여 준비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네, 이 기자회견을 함께 주최해 주신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국회의원 오셨습니다. 네, 우리 전국교수 연구자 연대의 상임대표를 맡고 계시는 남중웅 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또 다른 상임대표를 맡고 계시는 민교협의 선재원 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민교협의 박초롱 공동대표님 오셨습니다. 민교협의 정세훈 공동대표님 오셨습니다. 네, 민교협의 송수영 공동대표님 오셨습니다. 네, 전국대학원생 노동조합의 이준형 지부장 오셨습니다. 네, 전국교수노동조합의 김재남 사무국장님, 한정희 사무부장님 오셨습니다. 네, 그러면 계속 이어서 오늘 이 기자회견을 열어주신 민병덕 국회의원님의 힘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갑 국회의원 민병덕입니다. 지난 4월 3일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2차 시국선언이 있었고 하루 뒤인 25년 4월 4일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이 있었습니다. 4.3, 4.19 그리고 부마항쟁과 5.18 그리고 6월 항쟁으로 이어진 우리의 민주주의 역사가 대한민국을 지켜준 것입니다. 마침내 국민이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끝난 줄 알았던 내란이 윤석열 파면 이후에도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발 관세전쟁으로 경제를 지켜야 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정작 경제 안정은 뒷전이고 내란 가담이 의심되는 이완규 법제처장과 김학의를 불기소한 검사들에게 면죄부를 준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판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했습니다. 이제는 뜬금없는 한덕수 대망론까지 띄우며 내란 세력은 노골적인 대선 개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헌재의 파면 결정 후에도 대통령 관저를 불법 점거하다가 지난 금요일에야 아크롭스타로 복귀하던 윤석열 대통령은 다 이기고 돌아왔다 라고 대국민 승리선언을 했습니다. 도대체 누구에게 이겼다는 것입니까?
누구와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까? 국민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까? 국민과 싸우는 세력은 백전백패한다라는 것을 윤석열 내란 세력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교회 제3차 시국선언에는 2059명의 교수님들과 대학 연구자 여러분들이 참여하셨습니다. 지난번 선언이 윤석열 파면을 이끈 최후 통첩이 되었듯이 이번 시국선언이 내란의 완전 종식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사회 대개혁을 이끄는 최초의 선언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럼 계속 이어서 우리 전국교수연구자연대 두 분의 상임대표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중웅 대표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전국교수연구자연대 상임대표 남중웅입니다. 오늘 정치를 깻잎 한 장 한 장 쌓아가듯이 하시는 안양시 동안구 갑 민병덕 의원님과 함께 하게 돼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내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전국의 교수 연구자들은 헌정질서 유린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덕수 총리의 헌법재판관 지명이 위헌, 위법이라고 국회 입법조사처의 유권 해석은 헌법학계와 전문가들의 압도적인 의견이며 국민의 절대 공감하는 사안입니다. 이러한 위헌, 위법한 월권 행사는 현재 쿠데타로 내란을 지속시키고 있는 행위로 볼 수밖에 없으며 이것을 내란 근한대행, 현재 쿠데타 세력 수계대행으로 칭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새 대통령의 근한을 선제적으로 참탈하는 월권적, 위헌적 행위를 자행한 한덕수 대행은 당장 헌법재판관 지명을 철회하십시오.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우선은 내란 주요 책임자를 밝히고 처단하여 내란을 청산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번에 지명된 후보자 이완규 법제처장은 내란 수계의 척근으로 계엄령 해제 직후 안가에 모여 대책을 논의한 정황이 포착된 내란 혐의자입니다. 이것은 내란 지속의 업무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전국의 교수 연구자들은 이 사안을 중대한 헌정질서 침해로 한덕수 근한대행과 그 동조자 및 부역자들을 즉시 탄핵 소추 등 모든 헌법적 법률적 조치를 강구할 것을 촉구하는 제3회 시국선언과 서명자 2059명의 명단을 지금 즉시 공개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내란 세력을 완전히 청산하고 민주, 평등, 공공성을 지향하는 사회 대개혁을 이루어 새로운 공화국의 장을 힘차게 열어갈 것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곧 이어서 선재원 상임대표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민계협 상임 공동의장 선재원입니다. 오늘 윤석열에 대한 형사재판이 열리고 있습니다. 날짜를 시간으로 둔갑시킨 판사가 국민의 알 권리를 배제하여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내란 청산이 필요한 증거입니다. 교수 연구자들이 윤석열들을 뿌리 뽑기 위해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먹사니즘이 아닌 잘사니즘, 동전의 양면인 생활과 가치를 함께 실현하려면 사회 대개혁을 실천해야 합니다. 근본을 이루는 교육개혁으로 사회 대개혁을 시작해야 합니다.
사회적 합의로 만들어진 헌법에 명시되어 있듯이 이 땅에 사는 누구나 교육, 기회, 균등 추구의 권리, 행복 추구의 권리를 가집니다. 그러나 7세고시를 탄생시킨 지금의 교육은 누구나 공평하게 가져야 할 교육 기회를 앗아갈 뿐만 아니라 행복을 생각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교육의 진정한 자율권을 침해하고 학교의 경영권의 사유화를 방관하는 교육부 정책의 뿌리는 뽑혀야 합니다. 학교에서 너가 죽어야 내가 사는 적자 생존이 아닌 상식이 무엇인지 토론하고 서로 배려해야 윤석열들이 이 땅에 발 붙이지 못합니다. 생활과 가치를 함께 실현하는 잘사니즘을 성공시키려면 윤석열들을 철저히 배제하기 위한 근본적인 교육개혁을 서둘러야 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간단히 우리 전국교수연구자 제3차 시국선언의 경과,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5년 4월 8일 전국교수연구자연대에서 시국선언문을 작성해서 이날 오후 12시부터 4월 13일 어제입니다. 오후 6시까지 만 5일 6시간 동안 전국의 교수연구자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최종 서명 인원은 2,059명이고요. 네, 구체적인 내역은 우리 기자회견 자료에 적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후 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전국교수연구자 연대는 지금 지난번에 3,003인 전국교수연구자 서명과 이번에 2,000명의 전국교수연구자 서명을 기반으로 해서 첫 번째로는 윤석열 한독수의 반민주적 내란 세력을 완전 청산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자회견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사회대개혁과 민주공화국의 기준적 이정표를 제공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그래서 2025년 민주평등 공공성을 지향하는 새로운 민주공화국 사회대개혁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계속 이어서 우리 전국교수연구자 제3차 시국선언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국교수연구자 2059명 제3차 시국선언. 이제 내란 잔재를 척결하고 힘차게 민주, 평등, 공공성을 지향하는 사회 대개혁의 길, 새로운 공화국의 길로 나아가자. 4월 4일 우리 국민은 12.3 계엄령 선포로 대한민국을 무질서와 혼돈으로 빠뜨린 내란 수괴 윤석열을 파면하였다.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계엄령을 모의 선포하여 온 국민이 피와 땀으로 세운 민주공화국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려 했던 내란의 수괴. 유권자들이 뽑은 국회의원들을 국회에서 끌어내고 정당의 지도자들과 전직 대법관을 체포하고 시민들의 기본권을 박탈하려 했던 헌정질서 파괴범. 자신의 정치적 야욕을 위해 신성한 국가 안보를 책임진 군인들을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내몰았던 군통수권 남용범. 집권 기간 내내 시대착오적인 선동으로 온 나라를 분열과 갈등으로 몰아넣은 것도 모자라 내란을 일으키고 내란이 실패한 후에도 한치의 반성도 하지 않고 극우 세력을 포함한 지지자들을 동원해 권자를 지키려 했던 파렴치범. 이를 권자에서 축출한 당연한 결정이었다. 비록 그가 저지른 내란 행위의 부정적 여파를 고려하여 보다 신속하게 파면하지 않은 것이 못내 아쉽지만 극우 세력의 테러 위협 속에서도 조목조목 그의 헌법 파괴 행위를 지적하며 만장일치로 윤석열을 파면한 헌법재판소의 경의를 표합니다. 윤석열을 파면한 지금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진실과 정의의 잣대로 내란 잔재를 척결하고 사회 대개혁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윤석열의 파면은 12.3 내란으로 무너졌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복원하고 새로운 대한민국, 민주, 평등, 공공성의 가치에 바탕을 둔 제7공화국 건설하기 위한 첫 걸음이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진실과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 내란 행위의 진상을 규명하고 내란 수괴 윤석열과 공모자들에 대한 엄정한 사법 처리로 내란 세력을 완전히 청산해야 한다. 법원 판결과 공권력을 무시하고 내란범의 보위를 위해
헌법재판소의 파행 운영을 방조하고 특검을 거부하며 내란의 진상 규명을 방해하고 민주주의와 국헌을 부정하는 극우 폭동 세력을 옹호해온 정치 세력이 더 이상 국민의 대표를 참칭하여 민주주의를 능욕하지 못하도록 사회 환경과 헌정 질서를 새롭게 재구성해야 한다. 윤석열 내란 세력을 옹호하여 민주주의의 파괴를 선동하고 국가 혼란을 부추겨온 파시즘 세력을 민주공화국의 이름으로 단죄해야 한다. 사회적 부의 공정한 재분배, 노동에 대한 존중과 보편적 노동권을 실현하고 공교육을 강화하자, 투명하고 공정한 조세 시스템을 구축하고 빈곤으로 인해 인간의 존엄성을 상실하지 않도록 사회복지 시스템을 재정비하여야 한다. 노동에 대한 존중과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며 투기를 통한 부의 축적을 차단한다. 누구나 노동 3권을 향유하고 안전한 노동 환경을 보장하고 이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근로기준법과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예외 규정을 없애고 이를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 임금 삭감 없이 주 4일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등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 돌봄과 복지, 높은 질의 교육을 혁신적으로 통합하여 모든 학생이 원만하게 민주공화국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공교육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정치적 다원주의 강화와 견제와 균형의 원리 실현, 지역과 세계의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나가자. 정치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정치적 다원주의를 강화하자. 승자 독식의 선거 제도를 개혁하여 사회적으로 다양한 집단의 목소리가 동등하게 정치적으로 대표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적대적 대립 정치를 해소해야 한다. 대통령 1인에게 제왕적 권한을 부여하는 현행 권력 구조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입법부와 사법부가 실질적으로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당의 기초조직을 강화하여 민주적으로 운영되도록 정당 정치를 정상화한다. 양당 체제를 지향하고 다당 체제를 통해 정당 간 협력과 연대를 강화한다. 지방 분권을 강화하여 재정, 행정 차원에서 중앙정부에 대한 지방정부의 종속을 탈피한다. 국민들의 직접 정치 참여를 확대하고 대의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민주적 통제권을 확대한다. 남북한을 포함한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 그리고 세계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진취적인 외교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특히 아직 전모가 밝혀지지 않았지만 12.3 내란이 북의 무력 대응을 인위적으로 유도한 외환죄의 혐의도 짙다는 점이 보여주듯이 9.19 남북 군사합의 복원 등 최소한의 조치를 포함하여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전방위적 외교 노력이 절실하다. 차별과 혐오를 넘어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며 지역 균형 발전, 탄소 중립사회, 디지털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사회로 나아가자. 나날이 심화되고 있는 사회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이를 재생산하는 사회 구조를 혁신적으로 바꿔야 한다. 하루속히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모든 시민이 출생지, 직업, 젠더, 종교, 인종의 차이를 이유로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는 사회로 전환해야 한다. 수도권 인구 집중과 지방 소멸의 흐름을 대전환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한 국가 전략을 시급히 마련해야 된다. 날로 심화되는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탄소 중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공공형 지역 분산 재생에너지 체제를 확대하고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디지털 혁명의 과정을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하고 그 성과를 공공적이고 평등하게 향유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고등교육을 혁신하고 전인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하자. 고등교육을 단계적으로 무상화하여 모든 국민이 경제적 부담 없이 대학을 다닐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등교육이 직업뿐만이 아니라 전인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개성을 발휘하고 디지털 혁명의 시대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혁신적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된다. 민주시민 교육을 통해 적자 생존의 원리가 아닌 연대와 협력의 원리, 상호 존중과 간용과 같은 민주적 규범과 공공의 가치를 내면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고등교육의 수도권 일극 집중을 해소하고 광역 지역대학 연합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지역 균형 발전에 기관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된다. 사립대학의 공공적 구조 전환 방안을 마련해 교수와 학생들의 교육권을 확보하고 대학이 지역 시민사회 발전에 공공재로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비정년 트랙 교원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여 대학의 통합적 지성 공동체를 부활하고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 선진 문화 강국을 이끌 고등교육 국가 전략을 분명히 하고 고등교육 재정을 OECD 평균 이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 재정 교부법을 제정해야 한다. 2025년 4월 14일 윤석열 내란 세력 완전 청산과 제7공화국 수립을 위한 전국 교수연구자 연대 2059명.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되고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 보시는 삼성전자 뉴스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정치인들의 뉴스, 날씨 뉴스를 보고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은 반도체 섹터를 눈여겨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반도체 내용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반도체 관련주들은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죠.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크게 급등할 딱 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한미반도체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를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 문자 발송으로 이 한미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이렇게 5배 이상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100만 원만 투자를 했어도 무려 500만 원이 넘는 수익금이 생긴 거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한미반도체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셨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2024년, 2025년 계속해서 기대해볼 섹터는 AI입니다. 그 중에서도 AI 반도체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미래성장 산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AI 반도체 종목 중에 앞으로 크게 대장 역할을 하면서 10배 이상 급등할 수 있는 텐베거 종목을 지금부터 열심히 추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큰 돈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월급의 일부분 아주 소액이라도 이 종목을 모아가야 수백 %의 수익률을 손에 쥘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유튜브 또한 AI 반도체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반도체야말로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으로 앞으로 더더욱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리고 있냐면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AI 반도체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으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건데요. 그 문자를 받고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지인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없이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제 번호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하나도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